안녕하세요. 아우테아 로라의 로라입니다. 오늘도 늘 그렇듯이 저의 일상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한번 해볼 이야기는요. 제가 이제 지난 학기에 학기가 끝나고 제가 점수를 통과를 해서 이제 다시 새로운 과를 선택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저의 모습들과 고민들을 나누기도 했었고, 또 다른 돈이나 어떤 걸 생각하기보다는 진짜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고 싶다, 내 마음이 정말 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막상 제가 또 과를 선택하려고 하니까 어떤 과를 선택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기웃 거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오타고 대학교에서 1학년을 마쳤기 때문에 저는 그 오타고 대학교에서는 유전학이나 미생물학을 공부하려고 사이언스를 선택을 했었거든요. 배첼러 오브 사이언스에도 여러 가지 과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중에서도 마이크로바이올로지와 제네틱스를 선택을 했었는데, 제가 한국에서 다시 연구 일을 하면서 좀 많이 생각이 달라졌었어요. 그리고 던니는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국에서 제가 연구를 하면서 느낀 거는 내가 연구 주체자가 되면 좋기는 하겠지만 사실 뉴질랜드에서 내가 그럴 수 있을까? 투자를 할 만한 기업들이 있고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투자를 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전혀 몰랐던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기도 했었어요. 그런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미생물학이나 유전학에 대한 이런 연구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수그러들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어떤 과를 선택을 해야 될까? 그래는 대학교 사이트에 들어가서 모든 과를 다 탐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지난 학기에 비즈니스도 괜찮았는데 나 그럼 커머스 전공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난 다른 걸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직도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잘 모르고,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이런 갈팡질팡하는 시간을 보냈는데 드디어 제가 과를 선택을 하기는 했어요. 어쨌든 큰 틀 안에서는 배첼러 오브 사이언스인데 그 안에서 바이오테크놀로지라는 그런 분야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쪽으로 공부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선택을 한 이유는 여러 방면으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여러 분야의 언어들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저도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큰 그림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다루는 일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냥 데이터가 아니라 제가 공부를 더 많이 했었던 이런 사이언스 분야에서 데이터를 다루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연구를 하는데 교수님이 세 분이 계셨어요. 제가 있던 그 영양학과 교수님하고, 그리고 통계학 교수님하고 AI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것들을 모두 다 통합을 해서 같이 한 연구에 적용을 해야 하는데 이게 따로따로 진행이 되고 각자의 분야가 너무 다르니까 조금 소통이 잘 어려운 거예요. 물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안에서 제가 이 모든 지식들을 조금씩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이분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양학적인 지식을 이런 앱들이나 어떤 데이터들이 어떻게 정리됐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을 할 수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자세하게 뭔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 같아도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이 조금 생기긴 했었어요. 저희가 뭔가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그런 앱 같은 거를 개발해달라고 의뢰를 한 적이 있는데, 영양학적인 지식이 없는 분에게 코딩에 대한 그런 앱 개발에 대한 지식이 없는 제가 그걸 설명을 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유연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선택을 했고, 다음 학기에는 제가 2학년 페이퍼를 듣거든요. 네, 이것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 제가 그 1학년 때 5가지 과목을 들었거든요. 오타고 대학교에서 5가지 과목을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태츠였어요. 근데 스태츠가 커머스에서도 공통된 과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학기 중에 메일이 왔어요. 네가 들었던 오타고 대학교에서 들었던 스태츠 내가 인정해줄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가 배첼러 오브 사이언스로 트랜스퍼가 되면은 제가 들었던 4가지 그 1학년 4가지 과목들이 내 페이퍼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트랜스퍼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인롤을 하려고 하는데 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표를 이미 다 만들어 놨는데 인롤 자체가 안 돼요. 막혔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물어봤더니 다시 이거를 크레딧을 계산하게끔 요청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보니까 학교 홈페이지 안에 컨세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메일이 왔어요. 네가 신청한 거 잘 받았는데 네 크레딧 다시 계산하려면 85불 드는데 진행해도 될까?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조금 돈을 내기가 아깝잖아요. 85불이라는 돈을 내야 되는데 제가 트랜스퍼를 하기는 했지만 같은 학교로 트랜스퍼를 한 거잖아요. 제가 과만 트랜스퍼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말이나 해보자 이러고 이메일을 보냈는데 85불을 면제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제 일놀이 잘 들어가서 저는 다음 학기에 2학년 페이퍼를 4가지 들어요. 뉴질랜드 대학교에서는 대부분 한 학기에 4과목을 듣는 것 같더라고요. 오타고 대학교에서도 그랬고 뉴질랜드 대학교에서도 그래요. 근데 물론 파타임으로 할 수도 있지만 파타임으로 듣게 되면은 제가 받고 있는 그런 서브시디가 조금 줄어들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서브시디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풀타임 스터디 스튜던트이기 때문에 저는 4가지 페이퍼를 듣고 하나는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프로그래밍을 하나 들어요.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배우는 건데 그거를 제가 배워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바이오다이버시티 약간 이런 건데 그것도 약간 통계 프로그램을 돌려서 무언가 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걸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는 마이크로바이올로지고 하나는 그냥 일반 바이올로지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를 듣는데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책을 펼쳐서 공부를 조금씩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단어들조차 너무 낯설게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다시 사이언스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오래간만이어서 조금 낯설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무사히 잘 등록을 했고 이제 방학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2달 남았거든요. 사실 지금 여름 방학이 굉장히 긴데 4달 중에 지금 거의 반이 지났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아서 걱정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가 지나고 이제 뉴이어가 되면은 한번 다시 공부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제 방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영상을 찍어봤는데 이것도 좀 색다르고 좋은 것 같아요. 다음번 영상에서도 제가 다른 주제들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찾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